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대한민국 행복론 제35강은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민간 항공기 2대가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하여 총 3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한국인도 21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13일에는 스타드 더 프랑스 경기장 인근에서 테러범들이 허리에 두른 자폭 벨트를 떨어뜨려 경기장, 공연장 등 6곳에서 1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2025년 12월 14일에는 호주 시드니의 해변에서는 IS에 충성을 맹세한 파키스탄계 아버지와 아들이 총기를 난사하여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3천만 명의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을 나갔습니다. 올해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까지 치르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인천공항 출국과 동시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단어가 생겼습니다. 바로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입니다. 위 3건의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충돌시킬 때, 자살폭탄 벨트를 누를 때, 총기를 난사할 때 예외 없이 외친 한마디가 알라후 아크바르였기 때문입니다.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소리나 외침이 들리면 바로 머리를 수그리거나 시간이 있다면 현장에서 멀리 도망치십시오. 이제 본 35강에서 우리들이 마주할 질문, 즉 우리들이 응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란 이들 테러범들이 제정신이냐 아니냐, 흔히 말하는 미쳤느냐, 실성했느냐, 미치지 않았느냐입니다.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정신병의 범주를 아무리 넓게 하여 해석하더라도 이들을 제정신이 아니다, 실성했다 또는 미쳤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신념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 경향이 극단적으로 높았다는 것뿐입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며 신이 내린 의무의 실천이다 라며 자신들의 죽음에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신념, 망상의 행성에는 언어의 영향이 크지요. 그래서 언어를 오염시키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오염된 언어가 이미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널리 퍼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중국의 도덕경에서도 강자지왈도라 하여 인간들이 억지로 글자를 붙여서 도라고들 한다며 경고를 하였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오염된 언어에 노출되고 중독되어 버리면 망상적 확신에 빠져 제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이름, 국명에 민주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중국, 콩고, 북한, 베트남 등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대여섯 국가에 불과합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신 덕분인지 우리나라의 국호에는 천만다행으로 민주, 인민이라는 말은 빠지고 공화, 리퍼블릭만 건재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이름에서는 용케, 민주, 인민을 피할 수 있었으나 결국 헌법 제1조 1항에 민주라는 언어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은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다 라는 말과 동의어이지요. 이 헌법 1조 1항이 절대선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널리 공유되어 버렸습니다. 민주라는 가치보다 아득히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할 공화라는 가치는 안중에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언어에 중독된 결과 최소한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제정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제정신인 양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 인민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슬로건에 쏘가 다수결의 원칙, 다수 국민에 의한 사법과 행정의 작동을 민주주의로 착각하게 되어 스스로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인간 세상 최고의 법인 헌법을 미국 인구 3억 4천만 명 중 3억 명이 새로이 제정하자고 해도 절대 못합니다. 오직 수정, 어멘드먼트만 가능합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그때그때 변하는 여론이라는 이름의 국민의 뜻에 법치가 흔들려서는 문명의 토대도 같이 허물어진다라는 인류 역사의 교훈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느 천재가 갑자기 등장하여 기원 전후에 쓰여진 마태복음, 누가복음 등의 성경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자는 황당한 소리와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는 유권자 개개인의 도덕성과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절대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다수 국민의 뜻을 민주주의로 오역한다면 복지는 이 순간의 내가 누리고 계산서는 후세대, 미래세대에게 은근슬쩍 넘기자는 것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무선적인 도덕적 타락에 빠지고 마는 것이지요. 기원전 400년 플라톤은 다수와 여론에 의한 민주주의를 바보들의 배, Ship of Fools에 비유했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니 꼭 보고 오십시오.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다수결에 의해 독배를 마셨고 400년 후에는 예수님도 여론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렸음을 상기하시면서 바보들의 배를 감상해 보십시오. 사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열광적인 군중이나 정치인들의 선동이 아니라 개개인의 건강한 도덕적 기초 위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는 키우기 매우 까다로운 화초와 같은 것입니다.
250년 전인 1776년에 나라를 세웠던 미국은 자기들의 헌법을 제정함에 있어 문명의 역사와 함께한 민주주의의 오역과 남용 사례를 낱낱이 공부하고 토의했습니다.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던 구약 성경 속 모세의 10계명, 국왕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류 최초로 명문화한 1215년의 영국 대헌장, 몽테스퀘어가 1748년에 주창한 삼권 분립 등 말입니다. 학습과 토론의 결과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절대 권력을 진 국왕보다도 군중화된 다수의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눈치챈 것이지요. 그러니 겉으로는 국민 주권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그들의 헌법과 국가의 정체성은 공화국 체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로서 타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반면에 공화주의에서는 헌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 아무리 다수라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공화주의를 따르는 미국 헌법은 민주, 데모크라시라는 명사뿐만 아니라 민주적, 데모크라틱이라는 행용사조차 없습니다. 눈치도 없이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8번이나 민주를 등장시켜 민주주의에 대한 집단적 망상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탄핵 심리 와중의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차마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말, 국민으로서는 꿈에서라도 듣고 싶지 않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니 말입니다.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과 동시에 인류 문명의 소중한 유산임을 망각하고 어떤 때는 권력의 시녀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여론의 청소부도 되겠다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또는 양심의 가책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척하는 것을 양광이라고 합니다. 선조의 망나니가 되어 기축옥사 때 1000명 이상의 선비를 죽인 송강정철이 그랬고, 서슬프른 세도정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흥성대원군도 그렇게 위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의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은 다수결이 곧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이 초래할 도덕적 타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일부러 미친 척하며 모른 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야만 주체사상과 반미를 외친 대가로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 보낼 수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법과 양심이 아닌 여론의 청소부를 자치하는 사법부,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민주를 팔아먹는 국회의원들 속에서 우리는 당장 무슨 행동을 해야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지금 하원만 있는 우리나라의 단원제 국회를 상원도 있는 양원제 국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원이야 주권 재민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때그때 변화하는 현재 이 순간의 여론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때그때의 지역 주민 여론을 즉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는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원의 3분의 1은 2년입니다. 상원은 포퓰리즘에서 한 발짝 물러나 미래 세대가 먹고 살 반도체, AI, 전력 인프라, 통신망, 로봇, 항공우주 등의 분야와 대통령 탄핵 소추와 같은 중대사를 초당적인 관점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최고령 상원의원은 오하이오주의 척 그레슬리로서 1933년생, 즉 92세입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보다 나이가 더 많은 상원 의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들은 하원 의원들처럼 당파적 이익에 따라 또는 공천줄을 서기 위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가 경쟁력과 미래세대, 서구 문명의 마지막 생존자로서의 역할도 같이 고려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성공적 산업화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세계적 경쟁력이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값싸게 전기를 공급했으니까요. 그런데 2004년 킬로와트당 55원이었던 전기 원가가 20년간의 소위 민주정권들을 거치는 동안 128원으로 폭등해 버렸습니다. 한전과 같던 국가 인프라 공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시화공단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절벽 끝으로 내몰립니다. 거기에 더하여 한전이 적자가 나면 우리의 후손들이 복리이자로서 그 적자를 메꾸어야 하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정작 한전공단이 친환경 발전이니 하면서 후손들의 밥그릇을 깼던 300명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니,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2021년 미국의 초당적 인프라법인 상하원 표결 결과를 보더라도 상원은 66%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반면 하원은 상원 수정안임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국토는 우리나라보다 98배가 더 넓습니다. 유권자 수는 미국이 2억 명, 우리나라가 4,400만 명으로서 5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상하 양원을 합친 미국의 국회의원 수는 535명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이 300명이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며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있으니 미래 세대에게 깨어진 동양 밥그릇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으로서 제안 드리는 것이 8720 운동입니다. 8720 국민 캠페인입니다. 현재의 국회의원 300명을 87명으로 줄이고 대신
상원 의원 20명을 신설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벤저민 러시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도덕적, 정치적 행복과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것이 국회의원들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어처구니 없는 알라후 아크바르를 보십시오. 국회에 상원이라도 설치하여 의회의 광기를 희석시키는 것이 행복 성취를 위한 정치적 행복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